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후쿠오카의 평범한 여고생 하나가 SNS에 올린 글 때문입니다. 그녀의 한국 방문 후기가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가 폭로한 것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파장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후쿠오카 니시진에 살고 있는 타카하시 유나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창밖으로 보이는 후쿠오카 타워의 모습을 보며 등교하던 평범한 여고생이었죠. 시메이칸 여고 3학년이 되던 그해 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한 번 더 고치고 네이비블루 세일러복에 주름 하나 없이 다리며 등교하던 저였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유나, 넌 완벽해야 해. 그 말씀대로 저는 언제나 전교 상위 1%를 유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교내 게시판 앞에서 우연히 본 포스터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한일 교류 프로그램 한국 서울 명문고 방문 기회. 왜였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한국? 거긴 위험한 곳이야. 절대 안 돼.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식탁 건너편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시며 미소 짓던 순간들을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니시진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도쿄대 진학이라는 목표, 완벽한 성적, 흐트러짐 없는 교복.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교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뉴스는 제 가슴을 더욱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95%를 넘었다는 소식이었죠. 친구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설렜어요. 마치 이 불안이 제게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항했습니다. 아빠, 전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제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 그리고 그때 처음 본 어머니의 결연한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보, 유나가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조용한 한마디가 우리 집의 침묵을 깼어요. 처음으로 본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속삭이셨죠. 유나, 엄마는 알아.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나 봅니다. 완벽한 줄만 알았던 일본에서의 삶,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란 걸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과의 첫 만남은 인천공항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깔끔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무인 입국 심사대까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이게 정말 한국이었나요? 그때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위험하고 불안정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일본의 하네다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깨져나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현지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태블릿으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본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스크린도어 너머로 정확하게 멈추는 열차, 플랫폼 벽면 가득한 대형 스크린, 지하상가의 화려한 조명까지. 일본의 역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사람들이 현금도 카드도 아닌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단말기에 카드나 휴대폰을 대시면 돼요. 이런 게 일상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강남 거리를 걸으며 마주한 건물들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삼성동의 높은 빌딩들은 도쿄의 어떤 건물보다도 세련되어 보였고 거리를 가득 메운 세계적인 브랜드 매장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빠가 보신 한국은 언제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버지께 보내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거든요. 마치 아버지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달까요?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를요.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호텔 창가에 서서 처음으로 제 생각을 메모장에 적어보았어요. 아빠의 말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이렇게 세련된 도시를 왜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만 같았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도시에서 저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설렘 반 두려움 반인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설렘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졌답니다. 홍대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일정 없는 자유시간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였죠.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명하다는 한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일본어로 된 메뉴판도 없고 주문 방식도 달라 보였거든요. 긴 줄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주문하기 어려우신가요?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일본어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분명 일본어였습니다. 그게 지수와의 첫 만남이었죠. 지수는 자신을 소개하며 학교에서 제2외 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여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 솔직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주문을 도와준 후에도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죠. 지수는 일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나루토 좋아하세요? 지수가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딘가 어른스럽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당당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나라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일본의 세세한 것들까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죠. 그걸 말하자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유나 씨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렇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들으며 한국을 오해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눈앞의 지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서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지수는 저에게 한국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난 이야기, 지하철이 생기던 날. 시민들이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이야기, 올림픽을 치르며 세계에 한국을 알린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 속에는 제가 몰랐던 용기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질 때 지수가 건넨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 건 처음이라는 걸요. 그것도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나라에서.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교류 프로그램의 일정 중 가장 기대됐던 건 한국의 고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었는데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더군요. 치마 길이나 양말, 가방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학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죠. 책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는데 수업 시간만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것조차 금지였는데 말이에요. 첫 시간은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현대시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시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자신만의 해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였다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을 텐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대답이 서로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는 이 시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면 다른 학생은 전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를 느꼈어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느 쪽도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문학의 매력이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수학 시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획일화된 교육을 받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가장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만을 가르쳤는데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책상을 모아 동그랗게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선생님들도 때로는 교실에 들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셨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규율과 질서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오후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실수를 해도 친구들이 놀리는 대신 격려해 주었고 발표가 끝나면 박수를 쳐주었답니다. 한 학생이 우리도 입시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해야지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제 마음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달까요? 한국의 학생들은 입시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전부가 아닌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지하철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규율과 질서만을 강조하던 일본의 교육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나서야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아버지께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들, 서울의 깨끗한 거리, 그리고 오늘 방문한 학교의 모습까지. 한참을 망설이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답니다. 아버지께 사진을 보내면서 짧은 메시지도 덧붙였어요. 아빠, 제가 본 한국은 아빠가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요. 이곳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해요. 학생들도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던 답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조작된 사진 아니냐? 단 한 줄의 메시지였어요. 마치 가슴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았죠. 아버지는 여전히 제 경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본 광경을 찍어 다시 보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모습이었죠. 아빠, 이런 모습들이 일상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답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읽고 무시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셨어요. 단 한 글자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라면 절대 보내지 않으셨을 답장이었거든요. 거리의 질서정연한 모습,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여성들, 편의점에서 휴대폰으로 간단히 결제하는 모습까지 매일매일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진심을 담아 보냈어요. 아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맞구나. 처음으로 제 말을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아버지께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신 걸까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영상통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한강공원의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빠, 여기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한국은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르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낸 이 사진들과 영상들이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걸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킨 이 작은 용기가 머지않아 더 많은 일본인들의 생각도 바꾸게 되리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였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걸요. 퇴근 시간 강남역의 지하철 플랫폼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목을 살짝 삐끗해서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 회사원분이 다가오셨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서툰 영어로 물어보시더니 제가 일본어로 답하자 반가워하시며 부축해 주셨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일본 지사와 자주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보면 늘 우리 동료들 생각이 나서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겠죠? 그 말씀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타자마자 젊은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일본에서도 자리 양보는 흔한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그 자연스러움이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답니다. 번화가의 한 식당에서는 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아저씨가 처음 와보죠. 이거 드셔보세요. 이 집 특선이에요. 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여고생이 먼저 다가와 혹시 길을 찾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목적지를 말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서툰 일본어로 말이에요. 버스에서는 한 중년 여성분이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아채시고는 우리 딸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딸은 도쿄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였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산대에 서 있는데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카트를 빌려다 주시면서 여기 담아서 가져가요. 반납은 제가 할 테니까라고 하시더군요. 그저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카페에서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주변 테이블에 있던 대학생들이 재빨리 휴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나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닌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한국은 따뜻함이 가득한 나라였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이웃들이 모여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이런 경험들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왠지 말로는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건 직접 보고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신 저는 매일 밤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사진과 짧은 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발목을 다쳤을 때 도와주신 회사원분, 지하철에서 본 양보하는 학생들, 식당에서 메뉴를 추천해주신 손님까지. 이런 게 바로 진짜 한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일상 속 작은 친절들. 그동안 우리는 이웃나라의 진짜 모습을 외면해왔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서울의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울린 알림음.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발할 때 배웅조차 나오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직접 마중을 나오신다니 말이에요. 숙소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의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아침 음료를 결제하고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동작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있었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는데 말이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날 본 세련된 도시의 모습들, 지수와의 특별한 만남, 한국 학교에서 느낀 자유로움,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따뜻한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제 모습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도 생겼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나라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이제 곧 후쿠오카로 갈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아빠께 직접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들. 아빠도 많이 생각해 보았어.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계신 게 느껴졌거든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 말씀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다녀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보낸 사진들. 정말 내가 직접 찍은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들,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 하시는 듯 했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답니다. 이렇게 저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가 보고 느낀 진짜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바람이 앞으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리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SNS에 올렸던 한국 이야기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친구들 몇 명이 관심을 보이더니 어느새 전국의 많은 일본 학생들이 제 게시물을 공유하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컸다는 사실이 저조차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한국 학교의 이야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선생님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방식까지. 많은 일본 학생들이 부러워하며 댓글을 달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유나, 내가 원한다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건 어떠니?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을 그토록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한국은 내가 알던 것과는 달랐어. 어쩌면 내가 거기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국과 일본 서로를 잘못 알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작은 이해의 다리를 놓고 싶었거든요. 대학 진학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선생님께 제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잠시 놀라시더니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이제는 아침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도 가끔 한국어 책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쓴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이라는 글이 일본의 한 잡지에 실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자신들도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의 벽이 하나둘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을 제가 먼저 내딛고 싶답니다. 매일 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요. 단지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편견은 때로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오늘 한 일본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감동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